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투자 방법과 전략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선택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민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누군가는 주식을, 또 다른 누군가는 금이나 채권을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견들 사이에서도 워런 버핏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귀는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을 걸쳐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꺼내놓은 이야기는 놀랍게도 이렇게 단순합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짧은 문장은 너무 당연해서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따라가다 보면 버핏이 왜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진리로 남기려 했는지 서서히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어 전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며 그 여정 속에 숨어있는 자기 투자라는 철학이 어떻게 한 인간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조용히 건네줄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세상이 흔히 떠올리는 천재형 인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웠고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더듬어 자신감을 잃기 일쑤였으며 사회적으로 활발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어릴 때부터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책과 함께 보냈고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했으며 기업 이야기를 읽으며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경제 관련 책을 읽고 숫자를 익히고 세상을 분석하는 과정은 어쩌면 어린 소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버핏은 그 과정을 즐겼고 그 속에서 조금씩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약점이 존재했는데 바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었고 이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대 초반에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스피치 강의에 스스로를 밀어 넣은 것이죠.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에 돈을 지불하며 뛰어든 것입니다. 버핏은 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투자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투자란 결국 스스로를 바꾸고 성장시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과정이었고 그러한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가치 투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버핏은 어느 날 우연히 그레이엄의 책 현명한 투자자를 읽게 되었고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마치 자신이 평생 바라던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직접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 후 그는 그레이엄이 강의하는 학교를 찾아가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하며 결국 자신이 꿈꾸던 환경 안으로 스스로를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진학이나 취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에게서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는 습관, 그리고 배우는 마음을 평생 유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는 그레이엄과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나는 매일 더 나아진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버핏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삶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부 실패 속에서 더 깊고 유연해진 버핏의 철학 1200만 1700 사람들은 워런 버핏을 성공만을 경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의 인생에는 의외로 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회사를 인수한 결정이었습니다. 버핏은 당시 감정적으로 즉흥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 인수한 회사는 오랜 세월 동안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 실패를 감추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이 흔들렸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며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패를 분석하는 일은 성공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준다. 버핏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감정이 휘둘릴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배웠고 감정과 이성을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며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단단한 철학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버핏에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말은 단순히 학습이나 지식 습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까지 포함한 더 깊고 넓은 의미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버핏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자기계발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유지해온 습관과 태도를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다층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에게 자기 투자는 하루 몇 시간을 책 읽기에 쏟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버핏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에 투자했고 기업 보고서와 역사책, 경제이론과 철학서까지 다양한 분야를 읽으며 자신의 사고를 확장했습니다. 그에게 책은 정보가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자 복리로 성장하는 자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고 믿었고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결국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버핏은 잠이 잘 오는 투자만 하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는 단순한 투자 철학을 넘어 그가 삶에서 추구한 평온함과 균형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중요한 투자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워런 버핏의 철학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버핏이 강조한 자기 투자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거나 급격한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지 기록하는 일, 그리고 나를 흔드는 불안과 탐욕을 조금씩 다스려 나가는 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버핏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리처럼 쌓여 결국 인생이라는 큰 구조를 완성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7부 엔딩 2700만 3000 워런 버핏은 나이가 90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거치며 엄청난 부를 이루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가장 강조한 한 문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The best investment you can make is in yourself. 가장 중요하게 투자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울림이 되어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